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식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신지요? 이 영상은 9월 7일 토요일 저녁에 녹화를 하고 있고요. 아마 9월 8일 오전에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일요일 오전 영상은 좀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영상들 많이 올려드렸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 연성화된 컨텐츠였죠. 제 수다 방송이 더 재밌기도 한데 해놓으려고 했던 여러 주제들이 있긴 한데요. 지금 상황이 워낙에 좀 엄중하다 보니까 여러 측면에서 이 내용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이 나눴다고 하는 그 텔레그램이 공개되냐 마냐의 지금 기로에 서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발빠르게 취재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실제 그 제 메일함에 새로운 메일이 들어와 있는데 이미지 한 장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또 우리 가독자 분이신 것 같은데 이름을 못 여쭤봐서 이름을 공개해도 되는지 못 여쭤봐서 공개는 하지 않고 요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저널리스트 채널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단독 입수했다라는 내용을 방송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곧 내용이 공개될 거라고 하니까 언제 공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그 저널리스트 채널에서 커뮤니티 예고가 뜨면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유하고 새로운 내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어제였죠. 어제 정치인싸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지금은 먹구름이었다면 아마 이번 주는 폭풍우가 휘몰아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폭로 가능성을 이미 열어놨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그 텔레그램 내용 중에는 실제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하면 지역 맞춤형 공약을 신설한다, 추진한다 이런 식의 내용을 흘리기도 해서 이게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설, 즉 이것이 국정농단이 되는 것이겠죠. 이게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더 핵심으로 다가갈 만한 증거들이 여타 다른 방송에서 취재를 하고 있거나 유튜브나 언론사에서 지금 취재가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하나씩 까발려지고 진일보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번 주에,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보통 이번 주라고 얘기하죠. 이번 주에 재차 많이 또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널리스트 채널도 기대해보고 각종 유튜브나 또 언론사에서 어떤 단독이 나오는지 제가 잘 예의주시해뒀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소식들 공유해 보도록 하고요. 토요일에는 사실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의대 증원 갈등 그리고 응급의료 붕괴 상황과 관련된 뉴스들이 워낙에 많이 또 오늘 오후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만나보시면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가 던져지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잘한 일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통령의 유감도 필요하고 유감 표명 정도는 필요하고요. 복지부 장차관이 의사들 앞에 사과하는 것이 전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사회수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자로 서면 브리핑을 하나 더 냈는데 이 책임의 총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어제 가졌는데요.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이 수술 청탁을 하도록 만든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뺑뺑이를 도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냐며 국민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냐고 지적을 했고요. 한민수 대변인은 의료 대란에 대해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들은 응급실 뺑뺑이가 사실이 아니니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복지부 차관은 고열이나 복통, 출혈에도 전화할 수 있으면 응급실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제정신으로 할 소리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개혁 특별위원장이자 의사 출신 인요한 최고위원, 인요한 의원이 본회의장에 앉아서
수술과 관련한 청탁 문자를 주고받는 지경에 이른 책임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의 고집에 또 억지 주장만 계속할 셈이냐라면서 고집과 독선을 참을 수 있는 국민들의 임계점이 지났으니 의료 대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에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파면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치는 일단 잘한 조치라고 보고요.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식적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이후에 나온 서면 브리핑이라서 같은 내용인 듯 하지만 중요한 건 복지부 장 차관의 파면이 계속적으로 여야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국민의힘 여당 내부에서도 나경원 의원이나 김종혁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책임 있는 주무부처 장차관은 물러나야 될 것이다.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일찍이 밝혔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도 실제 토론회장에 나오지 않은 박민수 차관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 차원에서는 어쨌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지부동인 사람은 대통령과 복지부 장차관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의사들 역시도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게 이제 어제 오후에 나온 입장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쨌든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은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라는 선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의료계의 입장을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경기도 의사인데요. 여야 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대화에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막말 실언을 일삼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박민수, 장상윤 사회수석까지 즉각 파면해라 라고 좀 강한 입장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의정협의체 합의한 것도 좋고 대통령실이 받은 거 오케이인데 니네 진정성 있게 사과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협의 테이블에 올라올 인물들, 대상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야 의정협의체 나갈 마음이 없다. 근데 이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아니 내 얼굴에 침 뱉고 실컷 폭행하던 학폭의 주체와 내가 피해자인데 서로 만나가지고 얼싸안고 화합의 장을 만들자 이래버리면 학폭 피해자가 학폭 가해자를 만날 마음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걔를 학교에서 쫓아보내든지 그런 입장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똑같은 사람들이 여야 의정협의체 테이블에 올라온다고 하면 제가 의사여도 그 테이블은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복지부 장차관의 파면 및 경지를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다만 이쪽에서는 이미 선결 조건으로 내검과 동시에 여야 의정협의체 제안은 이번 사태의 원인인 2025년도 의대 증원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본질을 왜곡한 꼼수 주장이다. 요게 이제 껍데기밖에 안 될 거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제 의견도 동일합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의료 파탄을 초래한 증원의 즉각적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한 작금의 현실에도 내년도 7,500여 명 의대 신입생을 교육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불통 대통령의 오기와 고집일 뿐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교수님들도 사직하고 있는 마당에 이 많은 신입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학교마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미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더 많아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실제 계획이라는 것을 제대로 마련했었어야 되는데 숫자만 늘려놓고 의료개혁이다라고 외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의사회도 성명을 냈는데요.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려면 여야 먼저 합의하고 정부에도 책임 있는 변화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서울시 의사회는 무엇보다 2025년 입학 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 이제 또 다른 주장이긴 한데 이미 이제 시작된 입학 정원도 어쨌든 중단해야 된다.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구사 의정 합의 위반에 대해 복지부도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400명인가? 아무튼 문재인 정부가 잠정적으로 갖고 있었던 의대 증원 합의안이 있었죠. 물론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었던 배경도 있습니다만 그때 문재인 정부가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에서는 의료진들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강한 반대 입장들을 의대생들과 또 전공의들이 내걸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부가 어쨌든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시기에 의사들과 싸울 수 없었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을 했겠죠. 근데 지금도 그 배경은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 의사들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페이스북에 국회까지 나와서 온갖 헛소리를 짓거렸던 장상윤 수석을 경질시키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마음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배장환 전 충북대병원 의대 비대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솔직한 어투로 사과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2000년 의약 분업 사태 때도 해결책을 만들어낸 돌파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과였다고 남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에는 의약 분업 사태 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과의 뉘앙스가 담겨있는 발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의약 분업 사태가 풀려나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미 의사협회장이 구속되는 위기도 있었고, 심지어 그때는 여러 개 단체들이 쪼개져 있는 보건의료 단체들이 전공의협의회나 의사협의회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인들 간의 갈등이 어마어마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엄중한 시기에 결국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해법을 찾죠. 대통령이 사과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물꼬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도 필요하다라고 의사들이 한입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배경에는 결국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있는 것이죠. 장관과 차관 그리고 사회수석, 대통령까지 나서서 의료인들을 매도했던 마녀사냥, 특히 전공의들이나 의사들을 돈을 밝히는 사람으로 매도하거나 헌신하고 있는 의료 현장을 무시해버리고 여론전을 벌였던 것에 대한 사과를 바라는 것이겠죠. 지금의 상황은 실제 의료인들이, 의사들이,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포기하고 현장을 떠나간 겁니다. 실제 저도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자신들은 정부와 싸우는 걸 택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이 힘든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거나 의료 현장을 떠나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찾아 나서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이렇게 많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날지 몰랐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전공의들의 이 파업이 아니고요. 사직률이 70-80%가 넘어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나가지에 대한 그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국종 선생님을 좀 예로 들자면 이분이 중증 외상 권역 응급센터를 진짜 크게 하시다가 지금 결국 국군병원장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현장을 떠난 것은 아니지만 죄송한데 자신도 중증이나 외상을 치료하는 현장의 의사로서 너무 힘든 삶을 살고 현장이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국군병원장으로 가셨다고 전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찌 보면 그래도 더 행복한 삶을 이국종 개인으로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 방송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의사라는 사람이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해지고요. 의사라는 직업이 존중받아야 환자들이 의료의 질을 더 좋은 상황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다 현장을 떠나가 버린, 사직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나가버린 전공의들을 되돌아오게 만들려면 이 날선 감정선들을 좀 무디게 만들고 실제 책임이 있고 그 발언을 했던 사람들을 책임지게 만드는 모습을 대통령이 보여줘야 대통령 본인도 그렇게 접근을 해야 이 문제가 풀리는데, 그거보다는 그저 숫자에만 매몰돼 있거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했으면서 비본질적인 부분에 매진하고 의사수에 매진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매도했던 지난 과거를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출발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지금 이런 입장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입장이냐? 정부의 입장도 어제 오후에 나왔어요. 의료계가 의견을 안 주면 2026년 이후 의대 증원 재논의는 불가하다. 또 과학적 합리적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보시죠. 정부는 어제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재논의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이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 자꾸 통계 추계 과학적 근거를 얘기하는데요. 입장을 바꿔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연금 개편안이 나왔죠. 근데 세부적인 거는 뭐 구조개혁이나 이런 문제는 손 못 대고 모수 조정만 나왔습니다. 그죠? 13%, 42% 뭐 이런 숫자를 제시했어요. 그럼 그 숫자를 제시한 근거가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자, 2,000명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과학적 근거라는 것을 제시해야 할 정부가 지금 의사들에게 답을 강요하고 있고 2,000명이 왜 과학적이지 않은지 근거를 대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회의록 어디 갔습니까? 회의록 있었는데 파기했다라는 게 들통났죠? 그러면 답을 제시하는 의료개혁의 주체인 정부가 국민들께 먼저 국민연금 개혁안, 개편안을 제시하듯이 2,000명 의대 증원 개편안이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국민도 그 과학적 근거를 알지 못하죠. 그리고 그 과학적 근거라는 것을 뭔가 통보받아야 할 당사자들인 의사들도 2,000명의 개편안이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갑자기 여야 의정협의체에 논의하기 위해서 통일된 안을 갖고 와라. 과학적 근거를 갖고 와라. 두 가지 문제를 짚겠습니다. 첫 번째, 통일된 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왜? 제가 의사 단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건 일찍이 설명드렸는데요. 뭐 보건의료노조가 있고 대한의사협회가 있고 뭐 전공의협의회가 있고 아까 응급의학회가 있고 막 여러 단체들이 갈래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단체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왜?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의료 현장의 기반은 자신들의 위치에서 생각하니까. 가령 간호사가 보기엔 의사들의 수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1,500명은 돼야 된다. 1,000명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의사들은 아니다. 니들이 의대의 상황을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문재인 정부와 합의했던 400명 선이 제일 적당하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단체마다 통일된 안은 있을 수가 없어요. 대한의사협회가 이 문제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전 아니라고 봐요. 왜 아니냐? 대한의사협회는요. 우리 전국에 있는 개원의들까지 포함한 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가장 규모가 큰 단체입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대부분 개원의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미 돈 벌고 있는 전공의들보다의 선배들이에요. 이미 이런 과정을 거쳤던 선배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이 문제에서 사실은 그리 크게 임발부가 안 돼 있죠. 뭐 물론 최근에 대한의사협회장이 뭐 단식도 하곤 했지만 그거는 이제 후배들 눈총 따가워서 한 거고요. 제가 판단하기엔. 문제는 전공이고요. 의대생들이고요. 그리고 실제 뭐 교수님들, 전문의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공의들과 함께 수련하는
그 기술들을 실제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전문의 선생님들, 그 위에 의대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주체가 되겠죠. 근데 그마저도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통일된 안을 갖고 옵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 통일된 안을 요구하는 것도 웃기지만, 두 번째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곳은 제가 아까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지만 의료개혁의 주체인 정부예요. 2,000명 증원안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정부가 먼저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자꾸 과학적 분석에 기반해야 되며, 논의를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되며,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 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재논의의 선결 조건을 과학적 근거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면 지금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1년 8개월 동안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 증언에 공감을 하면서도 의료계가 증언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걸 본인도 알죠? 의료계는 그러니까 증언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2,000명 증언의 근거를 가져오라고 그랬지. 근거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논의할 수 없다고 밝힌 겁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2020년 구사 합의에 의해서 정부와 의료계는 4,500명이라는 증원 테이블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못 박아둔 합의를 뒤를 엎고 윤석열 정부가 땅땅땅 2,000명이다 라고 했으면, 자, 우리도 의대 증원 찬성하는데 그러니까 2,000명 근거가 뭐야? 얘기해봐 라고 했더니 정부는 졸속으로 처리해버리고 회의록도 파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접근인가요? 아니죠. 제가 의사여도 이건 못 받아들입니다. 어떤 의료단체도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약속을 뒤엎고 합의를 뒤엎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근거도 못 내고, 그런데 과학적 근거를 우리 보고 통일되게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게 선결 조건이랍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여야 의정협의체는 시작부터 꼼수였고 껍데기라는 겁니다. 그저 좋은 허울일 뿐이에요. 좋은 허울이죠. 그래서 의사들도 복지부 장차관의 사과와 파면 및 경질, 대통령의 사과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진정성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아니, 도대체 진정성은 있는 거냐? 의사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하는 거냐? 라고 되물어보는 거죠. 저 같아도 물어볼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정부도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 한 걸음도 양보 없이 그저 대통령의 입장 그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세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예. 이거는 어찌됐든 테이블이 출발할 수도 없고 논의 테이블이 출발할 수도 없거니와 전 누가 주체가 돼서 이 논의를 이끌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정부가 이끌어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세술은 세부대에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논의라면 의료계가 인정할 만한 주체가 와야 되겠죠.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나한테 침뱉던 사람들인데? 나를 무슨 돈 밝히는 졸부쯤으로 매도하고 여론전을 벌였던 사람과 논의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사과와 유감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과학적 근거를 2,000명에 대해서 먼저 제시해주면 고마울 것이고, 그러니 이 논의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그 의료계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고 싶지 않다 라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의료계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는데 두 가지를 좀 꼽고 싶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민영화가 될 거예요. 공공의료의 트랙과 민영의료의 트랙이 함께 돌아가는 구조로 나아갈 텐데 결국 손해를 보는 사람은 국민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혹시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질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와 리스크까지 함께 봐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병원들이 망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수가를 높여준다 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전문의들 비워버리고 대형 병원들이나 대학병원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병실 운영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전문의들이 빠지고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교수님들까지 사직해버리니까 당연히 병원이 제대로 굴러갈 순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병원이 망하겠죠. 그럼 그 병원을 누가 인수를 하겠습니까? 결국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이런 병원들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걸 쉬운 얘기로 민영화라고 부릅니다. 민영화가 돼서 뭐랄까, 의료인의 관점으로 이 병원을 운영한다기보다는 기업인의 관점으로 병원을 운영하면 당연히 돈을 더 벌고 싶겠죠? 그러면 비보험 이런 상품들은 더 비싸게 팔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수가 같은 것들을 또 높여받으면 그 수가를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누굴까요?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들입니다. 국민분들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런 수가를 감당할 수 있고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지만, 막상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의료 서비스조차 받기가 힘들어지겠죠. 지역 의료가 망하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민영화의 길로 가는 겁니다. 공공의료는 최소화하고 남아있을 것 같고요. 아마 최소화로 남아있을 것 같고, 민영화가 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아도 병원이 망하면 그 병원을 민간 기업이 인수하면 민영화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이용승 전문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미 민영화 시대이기도 해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공공의료 제도와 의료 시스템이 그만큼 훌륭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뭐 보험료나 우리가 그동안 감당해왔던 자기 부담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게 될 거라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치료비는 더 올라갈 거고요. 응급의료 치료비도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결국 피해는 의사들도 피해지만 환자들도 피해여서 제가 다시 여쭙습니다.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들이 행복한데, 의사들이 행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의 질도 담보될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렇게 숫자를 물리적으로 늘리게 되면 지금만큼 밀도 있게 수련해왔던 전공의들이 사라지고 수련의들이 사라지고 이렇게 숫자만 많이 늘리게 된 상황에서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까? 그 대목도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의료계에서 어제자로 조치가 나온 게 있는데요. 내년 의대 2,000명 증원을 멈춰달라고 의료계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병철 변호사의 모습인데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형님입니다. 근데 이분도 굉장히 매운맛 토크를 주로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입장이 강경하고 노선이 확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뛰어들어서 실제 지금 힘든 국면에 있는 의사들을 대변해주고 있는데, 기사를 따라가 보면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을 앞두고 대한응급의학의사회와 서울대 의대 교수단 그리고 전국시도 의사회장들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면서 어제 대법원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가 대법원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탄원인은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그리고 전국 8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을 맡고 있는 김태구 강원도의사회장, 뭐 이런 분들이 탄원서를 낸 겁니다. 이제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게 이 탄원서를 내면서 현재의 의료 붕괴와 교육 붕괴를 막아달라고 대법원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즉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000명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인용 결정을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6학년도가 아니라 2025학년도부터 백지화하더라도 전공의들이 30% 정도 돌아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건 실제로 지금 뭐 전국적으로 그만둔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직을 한 거에 대해서 선배들이 붙잡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의료 붕괴는 확정이 됐지만
더 이상의 붕괴를 막기 위해 대법원이 중지시키는 수밖에 없다라면서 대법원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일단 멈추고 재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대법원에서 2,000명 증원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선고하셔서 의료 붕괴를 막아주기를 간청드린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병철 변호사 말씀은 여기에 조금 어렵게 나와 있는데 2025학년도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할 때 더 큰 공익인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 작은 사익인 입시생들의 신뢰 이익은 좀 양보가 됐으면 좋겠다. 공익이 개인의 신뢰 보호 이익에 우선하는 경우에 소급표를 갖는 법률, 정책도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입시보다는 국민들의 건강권이 좀 우선되어야 된다. 지금 목숨이 달려 있지 않느냐라면서 이런 대법 탄원서까지 제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쪽에선 굉장히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의대 증원 자체가 일단 무효화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이 일단 선행이 돼야 전공의들도 좀 다시 불러올 수 있고 복직시킬 수 있고 지금의 분위기를 어쨌든 의사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쪽에서 전위교협 쪽에서 저도 여러 자료들을 좀 받아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제 그 라이브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려야 했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MBS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자, 이거 조사 결과를 보시면 그 선생님께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다음 중 어떤 의견에 더 공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 의대 증원마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52%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부 출범 초기에는 의료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의대 증원은 해야 되고 정부의 입장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의사협회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과반이 되어버렸죠. 그만큼 지금 정부가 의료 붕괴를 대처하는 방법이 잘못됐고 연착륙, 정부가 좀 로우키로 나와서 지금의 상황을 매니징하는,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예 손 놓고 공보위 파견이나 군의관 파견이나 그리고 심지어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바라보기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대 증원을 늘리는 문제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불편까지 와 있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 의식을 잃는 환자들, 목숨을 잃는 응급 환자들이 차곡차곡 쌓여나가고 있구나. 진짜 목숨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걸 이제 국민분들이 깨달아 주신 것 같아요. 체감을 하게 되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니까 실제 이 조사 말고도 다음 주에 어떤 조사라고 하더라도 질문을 좀 바꿔서 지금 정부가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정비를 잘 해나가고 있습니까? 찬반 이런 거 물어보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렇다라는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대 증원의 방향은 공감하실 텐데 규모나 방법, 시기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거를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됩니다. 어쨌든 여야 대표가 요즘 분위기가 썩 나쁘지 않았는데 뭐 계엄령 사태나 이런 발언들 때문에 지금 한 테이블에 다시 앉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여야 의정 협의체가 합의되는 과정에서 보면 여당 대표도 현재 상황이 엄중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대표인 한동훈이 적어도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문제에 좀 힘을 보태서 의사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좀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 붕괴가 이미 현실화되어 있고 특히 응급의료는 이미 붕괴가 됐기 때문에 하루하루 환자가 더 늘어나고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죽는 분들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료개혁이라는 걸 충분히 할 수 있고 의대 증원에도 공감하고요. 의료개혁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당위성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어떠한 한 사람의 정책에 대한 확신과 신념, 목리, 고집, 아집, 교만, 오만으로 사람을 죽게끔 하면서 이런 의료개혁이 돌아가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면서 이 개혁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 의료개혁의 동력을 받지 못할 겁니다. 국민들이 동의해주지 않으니까요. 국민들이 지금 의료 붕괴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 추석 연휴 앞뒤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냥 빠르게 간다고 해서 좋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이제 방금 보여드린 여론조사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인했다면 저는 대통령이 전향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국민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의료개혁이라는 것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고집을 한다 하더라도 속도를 좀 낮추고 함께 손잡고 전문가 집단과 국민과 함께 가는 의료개혁을 했을 때 대통령이 오히려 더 존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런 상황에 전공의를 매도하고 국민을 바보로 알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보건복지부 장 차관을 두고 여야 의정협의체도 출발시키지 못할 뿐더러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거고요. 본인의 거취 문제 또한 그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국민들이 오늘 또 걱정하고 우려하고 응급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의 어떤 상황을 많이 좀 공유를 해주시고, 사실 의사들 중에 말 잘하는 유튜브만 좀 들어가 보더라도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를 너무 여실히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 놨거든요. 너무 대통령께서 그 보수, 극우, 우익 유튜브들만 보면서 대통령 잘한다, 박수치는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제가 원하는 것은 실제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시고 전공의를 대변하는 유튜브도 좀 보시고 실제 어떤 상황인지 이번에 가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확인해봤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군의관 파견하는 정책도 실패했죠. 공보위는 공보위의 역할이 따로 있고 군의관은 군의관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들을 빼와서 이 응급실 상황을 대처하게 만든다? 일단 아이디어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심지어 대통령실에서 비서관들을 파견해서 응급실 상황을 뭐라도 좀 지켜보게끔 한다는 것은 저는 현실 판단을 아예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 만한 해법을 내야 되는 분이 바로 대통령이지, 통일대안을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예? 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서 여야 의정협의체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의사들 못 갖고 옵니까? 이런 식으로 오만한 자세, 교만한 자세를 버리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요일 영상이었고 이번 주에 사실 터질 문제가 이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을 텐데 이번 주는 아마도 정말 폭풍우가 밀려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들고요.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여러분들 건강에 항상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위험한 일 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그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에 대한 속보나 단독 뉴스는 저희가 함께 따라가면 되지만 이 응급의료 상황은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도 환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다뤄드리는 이유는 이걸 어찌됐든 이 작은 오만 유튜브에서라도 키워서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된다. 지금 정부가 너무 고집을 피우고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알려드려야 된다. 이미 국민들의 과반이 재검토를 찬성하고 있고 정부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고집하는 방향만 편들어줄 게 아니라 참모들이 나서서 대통령을 말려야 되고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의 상황을 자각할 줄 알아야 되고, 자각을 못한다면 집권 여당인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좀 더 강경한 발언을 통해서 내부에 갈등을 가져오더라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 아닙니까? 그걸 못하면
당대표의 자격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저희가 영상으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요일 오전에 전해드린 내용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